자, 오늘 쌍곡선 이제 시작할 거고요. 타원에 이어서 쌍곡선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금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쉽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잘 구분해주면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제목도 적어보고 정의도 적어봤습니다. 여기 밑줄 친 데만 쌤이 비워놨는데 요거까지 쭉 읽어본다면 거의 누구랑 똑같죠? 타원이랑 똑같죠? 타원이 뭐였었냐면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무엇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니? 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쌍곡선은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무엇이냐면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 차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쌍곡선이 어떻게 생겼고 쌍곡선에는 어떠한 용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쌍곡선 그리는 팁부터 하나 주자면 여러분들 항상 요런 선을 갖다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거의 다을랑말랑 던질까 말까 하나요? 넘어갈게요. 내가 차마 할 수가 없어. 됐죠? 요렇게 다을랑말랑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분수함수 배웠잖아요. 분수함수에서 다을랑말랑한 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점근선이죠, 점근선. 여기 쌍곡선도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야 좀 이쁘게 그려지지. 아니면 너네 막 이 쌍곡선 그리라는데 포물선을 2개 그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 아니야, 알겠지? 여기 갈수록 거의 직선에 가까워져요. 이왕이면 이쁘게 그리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점근선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가 F, 여기가 F'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한 요 정도 잡아볼게. 요 정도 잡았을 때 요 점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요 점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를 재고 걔네들의 차를 구해봤더니 뭐 다른데 뭐 한 요 정도 구해가지고 얘랑 얘 사이 거리랑 얘랑 얘 사이 거리의 차가 어떻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같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알겠니? 내가 진짜 직접 자로 재가지고 빼보니까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요렇게 길이의 차, 요렇게 길이의 차가 같은데 이때 이 거리의 차가 누구랑 똑같은지도 한번 바로 언급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꼭지점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확인이 되죠?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일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용어인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뭐라고 적었죠? 주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됐니? 그거에 대한 길이를 주축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됐니? 우리는 이미 타원을 공부했기 때문에 쌤이 그냥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바로 그냥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거리의 합이 바로 누구의 길이랑 같다라고 배우셨나요?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고 배우셨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는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식에서. 됐지? 뭐 여기서는 크게 언급한 건 없어요. 초점이고 주축이고 점근선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봤으니까 이제는 식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써봤습니다. 두 점 C,0과 마이너스 C,0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쌤이 바로 적을 거예요. 얘는 타원과 거의 비슷한데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은 1에서 뭐 이렇게까지만 쓰면 거의 타원이죠. 근데 여기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때가 쌍곡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C랑 A 값만 준 거고요. 갑자기 또 문자 누가 튀어나온 거예요? B가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ABC의 관계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타원할 때 기억하십니까? 큰 거 제곱에서 작은 거 제곱 뺀 게 C제곱이었었죠? 요번에는 두 개를 더한 것이 C제곱이 된다. 그럼 이제 막 헷갈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식이 나와지는지 궁금해 할 건데 증명 안 할 거예요. 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그치? 한번 그래프를 그려는 볼 건데 초점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거리의 차가 2a인데 일단 쌤이 점근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P, x, y라고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요 초점까지 거리의 차가 무엇이다라는 것 가지고 식을 세울 거야. 2a다라는 것 가지고 식을 세울 거야. 한번 그 틀까지만 적을게요. 풀진 않을 거고. 루트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뭡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y제곱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얼마? y제곱 됐니? 이게 얼마다? 2a다. 됐어? 근데 차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절대값 이렇게 씌우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 얼마나 귀찮은지. 그리고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주 이쁘게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줬고 ABC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숙지만 하고 가주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한번 보고 가야지. 주축의 길이가 거리의 차라고 했어요. 지금 거리의 차를 얼마라고 쌤이 얘기해줬지? 2a라고 얘기를 해줬지? 그치?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여기서 이제 또 절편을 구하는 거야. 절편을. x절편 한번 구해보세요. y값에 뭐 넣으면 되니? y값에 0 넣으면 되죠? 그럼 x제곱이 a제곱이 되겠고, 그치? x는 뿔마 a가 됩니다. x절편이 a랑 마이너스 a라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이 좌표가 a고요. 여기 있는 이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a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 주축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몇 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지? 근데 그 2a가 아까 거리의 차였었지? 그게 주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 쌍곡선에 대한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무조건 y는 뿔마 a분의 b x로 표현이 됩니다. 쌍곡선 풀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알고 계세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 ab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 하니까 이거는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점근선이죠. 점근선. 가까워지는 선이잖아. 여기 있는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한번 볼 건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그래도 혹여나 궁금해 할까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를 y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봐.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일단 b제곱분의 y제곱은 넘어가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와질 거고 양변에 b제곱 곱하면 이렇게 나와지겠죠? 이때 이걸 일반적으로 함수화시키기 위해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제곱이 요놈이니까 y값은 뿔마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니? 이때 얘를 조금 더 이쁘게 고칠 거야. 여기 안쪽에서 요 놈으로 묶어서 빼내줄게. 요 놈으로 묶어낼게. 요 놈으로. 오케이? 요 놈으로 묶어내면 봐봐. 누구까지 같이 나와죠? x까지 같이 나와죠? 그럼 남은 애는 여기는 얼마예요? 1이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은 묶여져서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무엇? a제곱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몰라도 된다라고 했어. 그래도 혹시 궁금해할까봐 하는 거고 이제 거의 다 왔어. 쌍곡선의 식이 요렇게도 조금 정리가 되죠? 자, 이때 지금 이 x값이 이 오른쪽으로 계속 커질수록 이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쌍곡선에 대한 함수값이. 쌍곡선에 대한 함수값이 이제 노란색 점이면 이 점이 여기 있는 직선의 함수값이 거의 붙게 되는 거지. 그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세요. x값이 아주 커진다라고 봐봐. 너네가 지금 그 극한의 개념을 못 배워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x값이 아주 커지면 뭐 예를 들어서 1000 정도라고 생각해봐. 1000을 제곱하면 되게 커지죠? 그럼 그 큰 수분의 작은 수 하면 이건 거의 얼마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분모가 아주 커진다 이거야. 요것뿐이 이제 고작 상수. 알겠니? 어? 그럼 이건 거의 0에 가까워져. 그럼 1에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빼면 그냥 거의 얼마나 가까운 거니? 1이랑 가까운 거죠. 오케이? 루트 1이랑 가까우니까 얘는 그냥 없다고 치면은 거의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함수값과 비슷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되셨나요?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봤으니까 그냥 이제 믿고 쓰면 됩니다. 됐죠? 아까 증명 안 하기 잘했지? 너네 이것만 해도 지금 되게 짜증나는데, 그치? 자, 오케이. 점근선까지 봤고요. 두 번째 봅시다. 느낌이 오나요? 타원에서도 두 번째에서 살짝 뭔가 좀 달라지고 했었지, 그치? 원래 이제 첫 번째 형태는 뭐 이렇게 옆으로 넓적한 거였으면 두 번째 타원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그런 타원이 생겨졌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옆으로 좀 이어져 있죠? 얘네가. 얘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기냐? 점근선 그려주시고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초점이 여기 있잖아. Y축 위에 있잖아. 그치? 이러한 식으로 이제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됐죠? 그리고 식은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라고 하면 얘랑 너무 똑같지? 그지? 뭐 쌤 타원도 똑같았는데 왜요? 쌍곡선은 한 가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우변이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대신에 요 C값 구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어렵진 않지? 근데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니? 여기에서는 뭐 누가 크던 작던 상관없어. 초점이 Y축 위에 있더라도 A제곱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됐니? 대신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우변에 있는 값이 1이 아니라 얼마다라는 얘기?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 됐죠? 요것도 점근선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식을 고쳐보면 얘랑 동일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쌍곡선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우리 교재 넘어가서 36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페이지 볼 게 없네요. 거기에 쌍곡선에 뭐가 나와 있죠? 점근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점근선은 쌤이랑 벌써 학습을 했잖아. 오른쪽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뭡니까? 쌍곡선의 무엇이야?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은 여러분들 포물선도 해봤고 타원도 해봤지만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잘 이동시켜주면 됐어요. 요거는 나중에 문제 가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뒤쪽 갑니다. 5번 있죠? 쌍곡선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별 볼 일 있었나요? 없었어. 그 미지수가 막 5개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점 5개 줘서 구할 수가 없었지. 일반형 나오면 무슨 형으로 고치고 판단해주면 됐었죠? 표준형.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고 판단해주면 됐었잖아. 그거랑 똑같게 여기도 표준형으로 고치고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쌍곡선까지 해서 2차 곡선을 총 몇 가지를 배우게 된 거야? 4개죠. 이 4개에 대한 2차 곡선의 식에 대한 특징을 지금부터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볼 건데 문제가 뭐 그렇게 출제되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해보고 가겠습니다. 됐지? 자,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2차 곡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각각의 것들이 무엇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원이 되려면요,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요게 x제곱, y제곱 있죠? 요게 개수들, 요 놈들이 같으면 무조건 원이에요, 그냥. 뒤에 있는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AB 값만 같으면 원입니다. 여러분 원의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뒤에 뭐가 따라오면 표준형 고쳐서 원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사실 상관없다 이거야. 둘 다 5, 5 나와 있으면 전체적인 방정식을 뭐로 나누고 생각하면 될까? 5로 나누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꼴에서 A랑 B만 같다면 무엇을 얘기해주는 식이다? 원을 얘기해주는 식이다. 그 다음에 포물선이 되려면 2차 항이 하나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A가 만약에 0이면 색깔 노란색, B는 0이 아니어야 돼. 됐니? 또는 A가 0이 아니면 뭐가 0이어야 될까? B가 0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숫자를 한번 넣어봐. 요거 확인해봐. A에다 0 넣어보면 B가 0만 아니면 되잖아. 뭐 아무렇게나 해봐. 3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놓고 나면 요거 두 개 가지고 y에 대한 무슨 완전 제곱식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x 플러스 뭐 3 아무렇게나 쓴 겁니다. 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이건 무슨 꼴이 되는 겁니까? 포물선의 방정식 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타원이 되려면요. 타원이 되려면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이 부호만 같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의 곱이 0보다 크면 되고요. 여러분 쌍곡선은 방금 전에 봤지만 그 중간에 부호가 뭐가 들어갔었죠? 마이너스가 들어갔었죠. 그쵸? 해서 여기 있는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조금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냥 쭉쭉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X축 위에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거리의 차가 6이죠. X축 위에 있는 초점이면 이 거리의 차라는 것은 이 A를 의미할까? 이 B를 의미할까? 이 A를 의미를 해줍니다. 오케이? A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3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구분 확실하게 해주고 간다. 우리 그 공식 쓰도록 합시다. A제곱과 B제곱 더한 게 누구 제곱이 된다? C제곱이 된다. A제곱하면 9예요. 어이 뭐냐 이거. 플러스 B제곱을 했을 때 C제곱 해주면 16이 됩니다. 그럼 B제곱은 얼마? 7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식만 우리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A제곱이 9고 B제곱은 7이니까 이렇게 쓰면 틀렸고 마이너스 써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빠르게 가봅니다. 초점이 누구 축 위에 있죠? Y축 위에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리의 차라는 놈은 이 B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B값은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2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B가 방금 2였어요. 제곱하면 얼마이지? 4. 그게 바로 C제곱, C제곱 얼마입니까? 7이 되겠죠. A제곱은 얼마로 나와져요? 3으로 나와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식을 쓸 거야. A제곱분의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B가 아까 2였었죠? 제곱해주면 4. Y제곱. 조심하셔야 돼요. 우변에 얼마 적어야 될까? 마이너스 1. 알겠죠? 마이너스 1. 요거 주의해야 돼. 15번 가볼게요. 여기부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그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거든. 기본적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요 우변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져야 됩니다. 됐어요? 그때 여기 있는 이 AB를 통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됐니? 그래서 그 힌트가 되는 식 두 개를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거는 이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5라는 이 간단한 조건식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점근성과 연관성을 줄 건데 원래 여기 몇 분의 몇을 줍니까? 아까 우리 봤었잖아. 뭐 분의 뭐로 작성했었니? a분의 b로 작성했었죠. 오케이? a분의 b라는 값이 얼마로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2분의 1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해가? 밑에 쓴 거? 정말? 그럼 여기에서 a는 2b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위의 식에다 적용하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암산 조금 하자. a에다 2b 집어넣으면 4b제곱. 5b제곱이 25죠. b제곱은 얼마? 5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a제곱은 자연스럽게 20이 나와지는 거고 식을 우리가 a에다가 20, b에다가 b제곱에다가 5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넘어갈게요. 2번 초점이 x축 위에 있네. 점근선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식이 형태가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우변이 얼마입니까?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역시나 똑같이 갈 거야. 점근선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무엇이다 라는 식을 먼저 작성을 해볼 거고 36이다 라는 식을 작성을 해볼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점근선 방정식 구하는 게 몇 분의 뭐라고? a분의 얼마? b라고. 근데 그 값이 여기 얼마로 적혀져 있어요? 루트 5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게 성립이 되겠지. b 값이 루트 5a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똑같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 5a 제곱이고 계산하면 6a 제곱이죠. 그럼 6a 제곱이 36이니까 a 제곱은 얼마? 6.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a 제곱은 6. b 제곱은 얼마겠니? 30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30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작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잠깐만! 여기는 뭘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 지금 일단 2a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지? a 값이 6이니까, a 제곱이 6이니까 a 값은 루트 6이고요. 주축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루트 6.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초점 두 개가 나와 있고 거리의 차가 2다 라는 게 이제 주어졌는데 초점을 보니까 아하, 얘는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평행이동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배웠던 포물선은 정의대로 식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 타원이랑 쌍곡선은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의대로 식수에서 풀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했는지 눈치채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초점을 한번 표기를 해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이면 요 정도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 1이면 요 정도에 F'이 있습니다. 됐죠? 요거 두 개가 초점이면 초점과 초점을 이은 게 이제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원래 기존의 초점이 누구 축 위에 있었다라고 보면 될까? X축 위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되겠어? 그리고 이 초점과 초점의 가장 가운데 점이 원래 그 제일 가운데 있는 원점이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얘랑 얘의 가운데 점 몇 콤마 몇이에요 지금? 자, y좌표는 그냥 마이너스 1인 거고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3의 딱 가운데니까 1,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원래 기존에 평행 이동되기 전에 그 제일 가운데 있던 그 점은 0, 0이었으니까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평행 이동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사이에 갭이 얼마예요, 지금? 초점과 초점 사이에 갭이 4죠? 그지? 그럼 기존의 초점은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기존 초점 2,0이랑 마이너스 2,0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거리의 차가 2니까 요건 그냥 우리가 2a라고 보고 a 값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제곱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계산 간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럼 b제곱이 얼마죠? 3이 되겠지?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요식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 전의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a는 1이니까 1, 뭐 그냥 쓰겠습니다. b제곱은 3이니까 여기는 1이죠. 됐지? 이게 이제 평행 이동만 되면 돼. 요만큼 이동이 되면 되겠지? x축으로 1이니까 1분의 x-1의 제곱.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그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17번 풀어볼게요. 식을 젠쌤이 적었고요. 초점, 꼭지점, 중심, 주축, 점근선 뭐 싹 다 구하라네. 구해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를 무슨 형으로 고쳐야 될까? 표준형으로 고쳐봐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 고쳐보도록 합시다. 4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1 더하고 1 뺄 거죠? 천천히 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9로 묶을 수 있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 됐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이거 얼마야? 36이죠? 그럼 32지? 여기다 32 더하면 얼마입니까? 36이죠? 넘어가면 36이 될 거야. 오케이?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내려면 일단 우변이 1로 바뀌어야 되고 깔끔하게 얘네도 나눠 떨어지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9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자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요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얼마 나와집니까? 9 더하기 4니까 13이 나와죠. 그래서 기존의 초점은 그래 지금 여기가 1이 되니까 x축 위에 있었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겠죠. 따라서 루트 13,0이랑 마이너스 루트 13,0이었는데 얘가 이제 바뀌게 될 거 아니야. 그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이동이 되니까 좀 귀찮지만 적어야 됩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러니까 여기 초점은 이렇게 적혀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하는 게 꼭지점의 좌표인데 여태까지 꼭지점을 되게 말을 안 했었네. 자, 꼭지점이 여기 있는 이 a값을 통해서 표현이 되겠죠? a값 얼마입니까? a제곱이 9니까 a는 3이었어. 그럼 꼭지점은 요거 쌍곡선 두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0과 마이너스 3,0 요건데 요 꼭지점이야. 그대로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4,2랑 마이너스 2,2로 가질 거야. 주축의 길이는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A값이 3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6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기존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A값이 3이고 B값이 2니까 Y는 뿔마 몇 분의 몇 X? 3분의 2X였어요. 근데 이것도 이동이 되겠지 당연히. 그지?
얘를 평행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y축으로는 이만큼, x축으로는 저기니까 y는 뿔마 3분의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고 요거에 대해서 평행 이동된 초점, 그 다음에 뭐 꼭지점, 점근선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문제 갑시다. 18번 한번 풀어볼게요. 쌤이 지금 식만 달랑 한번 적어봤죠. 원래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설명하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그래프를 그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쌤이 이 식을 보면서 그래프 그리는 걸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쌍곡선처럼 보이나요? 조금 어설퍼. 그치? 정리를 해줍시다. 양변을 뭐로 한번 나눠볼까? 3으로 나눠볼 거예요. 3으로 나눠주면 일단 여기 1분의 x제곱 쓸게요. 여기는 3분의 y제곱은 1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쌍곡선의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때 이걸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쌍곡선은 그리려면 가급적이면 이제 점근선을 먼저 표기해주면 좋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y는 뿔마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요 지금? 루트 3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점선으로 나타내는데 일단 실선으로 이게 60도보다는 좀 너무 크지? 자, 이런 식으로 점근선 나타내주고요. A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무지막지하죠. 요렇게 쌍곡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2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꼭지점은 여긴데 초점은 얼마일까? 얘들아 요거랑 요거 한번 더해봐봐.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제곱해서 4니까 초점은 여기 얼마? 2가 되는 요 지점,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마침 여기 마이너스 2랑 2를 지나면서 뭐 한 점 A도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B도 뭐 잡아서 자, B가 여기 자, 요런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의 둘레를 22라고 알려줬어. 이때 AB 길이를 구하래요. 본격적으로 이제 정의가 사용이 됩니다. 칠판 한번 봐봐. A점도 쌍곡선 위의 점이고 B점도 쌍곡선 위의 점이지. 그리고 지금 삼각형의 둘레가 이 초점이랑 연관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그냥 요 개개인을 다 미지수로 주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요 길이를 쌤이 A라고 해보고 요 길이를 B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리고 요 길이를 C라고 해보고 요 길이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뭔지 이제 알겠어?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거를 힌트로 쓰자면 둘레가 얼마니까? 22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2다. 요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정의를 쓰는 거야. 거리의 차가 무엇이랑 같아야 돼? 주축의 길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 빼기 누구? 대답 한 번만. 누구 빼기 누구? 여기서는 A 빼기 B라는 값이 바로 주축의 길이 얼마랑 같아야 돼? 2랑 같아야 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명백히 눈에 보이니까 C가 더 크니까 C 빼기 D가 얼마? 2라는 거 요거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선분 AB는 몇 더하기 몇으로 표현이 됩니까? B 더하기 D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B 더하기 D가 얼마인지 이제 궁금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면 참 좋은데 여기 있는 세 식을 한꺼번에 연립하겠습니다. 오케이? 요 식을
아니, 요거 두 개만 일단 더해봐봐. 두 개 더하면 어떤 식 나오니?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가 얼마? 4라는 게 나와지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계산해서 B 플러스 D만 남기려고 한다면 무슨 계산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되겠니? 오케이? 자, 차를 한다면 A, C 없어져. 그리고 B 빼기 마이너스 B니까 2배 하고 B 플러스 D가 되겠죠? 됐니? 이게 얼마? 18이 되는 거야. 따라서 B 플러스 D는 얼마입니까? 9가 되는 거겠지. 되셨나요? 그 밑에 풀이랑 뭐 거의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점으로 뭐 A, B, B, C 이렇게 놔두면 너무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길이를 그냥 소문자로 놓고 가는 게 제일 편리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뭐 딱히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이 2차 곡선에 대해서 뭐 원이 되려면 또는 포물선 또는 타원, 쌍곡선이 되려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것까지 필요하진 않고 사실 표준형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꼴로만 고쳐보면은 얘가 어떠한 도형을 의미하는지 쉽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얘는 뭘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치? 뭘로 표현이 될까? 얘는 원으로 표현이 되겠죠. 표준형 고쳐주면은 받아들여지겠니? 그 다음에 얘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는데 부호가 어떻습니까? 다르게 나오지죠. 부호가 다르게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죠? 쌍곡선. 식을 정리를 했을 때 x제곱과 y제곱 앞에 부호가 다르게 되는 형태는 쌍곡선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고쳐보면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3번은 뭐가 제곱이 하나 빠져 있어요. y제곱이 없죠? 제곱이 하나가 없는 형태는 누구의 형태입니까? 포물선이죠, 포물선. 그 다음에 요놈 x제곱, y제곱 둘 다 있는데 얘네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값은 다르고 부호가 같죠. 그지?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무슨 형태를 띠게 될까? 타원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걸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제 RPM 풀 때 그 자치 관련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 예제 하나만 풀어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PM 123번에 있는 자체 방정식 문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이하려고 하는 게 자치 문제의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풀어보자. 자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족 구하려고 하는 점을 일단 x, y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됐니? 근데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치가 어떤 점이에요? P점이에요? 아니에요. P는 그냥 뭡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인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중점 M에 대한 방정식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구하자고 하는 점을 일반적으로 x, y라고 주죠. 그리고 이 x랑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주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거부터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봐봐. 여기 위에 점 P. 그럼 P를 여기 x랑 y 썼으니까 다른 문자 a랑 b를 잡아줄게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이 P랑 이 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의 좌표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얘랑 중점 얘기해봐. 어떻게 되니?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무엇? B.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 M에 대한 방정식인데 여기 좌표가 지금 누구로 원래 잡혀져야 돼? X. 여기 좌표가 얼마? Y로 잡혀지고 얘랑 얘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지금 너무 대뜸 물어보고 있죠? X랑 Y의 관계가 뭐가 되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자,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x랑 y의 관계를 밝힌다. 이게 포인트고요. a, b라는 게 실질적으로 쌍곡선 위의 점이었었죠. 그럼 저기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이 a제곱 마이너스 7b제곱은 14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의 힘을 빌려서 x랑 y의 관계식을 밝혀낼 거야. 그러려면 요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b는 얼마입니까? 2y가 되는 거고요. 요거 정리할 수 있지? 2 곱하고 1 이항시키면 a는 2x 마이너스 얼마? 1이 되겠죠. 요 놈들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되겠니? 자, 적용시키자. 2a 대신에 2x 마이너스 1의 제곱 7 2y의 제곱은 14. 어우, 좀 귀찮네.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할 건데. 자, 요렇게. 자, 야, 이거 2로 묶어낼게요. 2로 묶어내면 제곱해서 나오잖아. 그럼 얼마가 되겠니? 4. 그럼 4이 8이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거 쓴 거 이해했어? 마이너스 4, 7이 얼마? 이렇게 나와지겠지, 그치?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뭐로 나눠주면 될까? 원래 14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뭐 답지에는 지금 일반형으로 적혀 있어요. 쌤은 일단 14로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지? 14로 나누면 여기는 얼마? 1이 되겠고, 여기는 14로 나누면 14드라미 몇 분의 몇이요? 7분의 얼마? 4죠? 괜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자 한번 했으면 끝내야지. 되셨나요? 좀 식이 좀 더럽죠? 오케이? 그래도 얘가 무슨 꼴을 띠는 겁니까? 무슨 꼴 띠는 거야? 쌍곡선의 형태를 띠는 거죠. 일단 답지에는 이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전개한 식이 적혀 있습니다. 되셨나요? 요렇게 해서 자치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쌍곡선 했고요. 여러분은 이제 문제 풀게 되면 쌍곡선까지 끝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쌍곡선만 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타원이랑 포물선 섞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곡선만 복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앞에 것까지 또 한번 보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